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탄핵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이 촉발이 되었던 이 JTBC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다, 최소원 것이다. 그런데 4년이 훌쩍 지나서 5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검찰은 우리가 언제 최순실 거라고 했니? 김한수 거라고 했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김한수 것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옥살이까지 하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즉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왜 옥살이를 했을까요?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전 언론사에 조작 날조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 윤석열의 특검과 이를 당시에 몰라서 속아 보도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정 보도를 해야 하는데 몇몇 언론사 빼고는, 특히 메이저 언론사는 정정 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TBC, 요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중동은 끝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정정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요거 정정 보도했다가는 그냥 언론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 탄핵 주범들이기 때문에. 자, 태블릿 PC의 주인인 김한수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증인 신문에서 김한수는 최소원이 2012년 가을 고 이춘상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다는 등, 2013년 초에는 최소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태블릿 PC는 내가 만들어줬다며? 라고 물었다는 등의 헛소리, 이런 증언도 했었습니다. 역시 이 특검에서 진술한 그런 내용을 법정에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헛소리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김한수의 증언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도 없었고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에게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거니와 마녀로 몰린 이 최소원의 항변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JTBC는 이날 김한수의 법정 출입 장면을 언론사 중 유일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고요. 모든 언론사들은 김한수의 법정 증언으로 태블릿 사용자가 최소원으로 확정됐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고요. 예를 들면 2017년 10월 9일자 JTBC의 보도 제목을 보시면 최순실 측근들이 말한 태블릿 사용자 법정 증언들, 이런 식이었어요. 자, 법원은 김한수의 일방적인 위증을 핵심 근거로 태블릿을 최소원의 것으로 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짓까지 범하고 맙니다. 김한수의 진술만으로 최소원의 태블릿이라고 판단한 이 역적 김세윤 판사의 판결문을 두고두고 이 태블릿 조작 의혹에 재갈을 물리는 핵심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 검찰이 2018년 5월에 태블릿 조작서를 제기해온 이 변희재 대표 고문을 구속 기소할 때도 마찬가지 김세윤의 판결문은 핵심 근거였고 마치 사골 우려먹듯이 여기저기서 우려먹었던 셈입니다. 이 판결문 하나 가지고 이 조작으로. 같은 해 12월도 보시면 태블릿 재판 1심에서 법원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때도 또 한 번의 사고를 우려드셨던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적 김세윤의 판결문이 핵심 근거가 되었고요. 참고로 김세윤 판사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그 시절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재구속 영장 신청을 청구하고 받아준 판사가 역적 김세윤 판사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면상은 여기 대령했습니다. 여기 이 면상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심의 박주영 판사는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과학적으로 이 태블릿을 포렌식 검증해서 정말로 맞으면 어떠한 중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이 변희재의 요구를 번번이 기각시켜버리고, 야 시끄러야 필요 없어, 넌 그냥 어차피 들어가야 돼, 이거야. 김세윤의 판결문을 근거로 태블릿은 최소원의 것인데도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허위사실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주영 판결문의 골자였고 검찰 공소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애초에 김한수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이 법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그로 인한 종북 주사파 정권의 탄생으로 인한 자유 대한민국의 몰락,
5천만 국민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특검과 법원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깔맞춤 탄핵을 시켰는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태블릿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김한수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측의 증거자료 2012년 요금 납부 내역서를 대놓고 은폐를 했고요. 2012년 요금 납부 내역서를 쏙 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요금 납부 내역서만을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범죄를 노린 그런 짓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원이 태블릿을 최소한의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역시나 김한수의 일방적인 사기 진술 조서와 여기에 첨부된 SKT의 조작된 계약서, 김한수의 법정 위증, 그리고 핵심 증거로 우리 측의 2012년도를 뺀 나머지 태블릿 요금 납부 내역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검은 2012년부터 2016년 요 기록에서 하필이면 왜 2012년 것만 쏙 빼고 2013년부터 2016년도 것만, 지들이 유리한 것만 갖다가 제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특검은 위증 교사도 모자라서 증거까지 인멸을 하고 조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입니까?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나 이 증거 인멸을 대놓고 하고 나머지 1개도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홍성준 검사, 이자입니다. 여자가 아직까지 틀어지고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장이 아시죠? 바로 보수의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기어나와 있는 윤석열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자를 현재 보수 우파의 대권 후보라고 울면서 찬양하고 있는 분들도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메웠던 분들이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란 말입니까?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블릿 PC의 SKT 신규 계약서까지도 진위를 검증해 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특검은 김한수의 진술 조서 말미에 고객 보관용 신규 계약서 요거를 첫 장만 첨부를 합니다. 황당하죠? 자, 이것마저도 팩스로 전달을 받아갖고 인쇄 상태가 매우 조악했고, 또한 가입 사실, 연락처와 신규 전화번호 등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검게 싹 칠해놨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조작한 거죠. 가리고 싶은 부분은 검게 칠해서 가려버리고, 사인은 두 사람이 한 것처럼 요것 따로 저것 따로 조작이 되어 있었고, 카드 결제를 했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란에 체크를 왜 합니까? 여기도 체크가 돼 있고,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이 했다면서 대리인란에 체크가 돼 있고, 가입 사실 확인 연락처에는 본인 김한수가 아니라 당시 직원이었던 김상태의 핸드폰 번호가 대리인으로 써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대리점은 뭘 먹고 사는지 판매점 정보와 계약서 날짜는 적혀 있지도 않고 아예 그냥 누락이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대리점 직원들은 대리점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놈의 대리점은 뭔데 공짜로 줬어요?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대리점 코드 번호라든지 대리점 명 이런 것들, 담당자 명, 전화번호 이런 거, 그걸 보고 본사에서 그 매장의 실적도 인정해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이 조작 이었던 것이고요. 현재 모든 것들에서 이 코너에 몰린 특검과 검찰, 특히 이 최서원 본인이 태블릿이 자기 것이라고 웃겨갖고 지금 또 옥중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하면서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똥오줌을 못 가리고 더욱더 법을 어겨가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거짓말이 언제까지 감춰질 거라고 저런 엄청난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탄핵의 진실이 거의 모조리 밝혀진 마당에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조작 날조를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이 윤석열 수사 4팀장, 요놈의 죗값을 치를 날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꼴을 보십시오.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의 명분이 뭡니까? 정권 교체를 해갖고 문재인 정권을 그냥 감옥에 싹 다 보낸다며. 근데 어디에 봐 대통령 후보로 보이십니까? 캠프는 탄핵 세력들로 도배를 시켜놓고, 죄다 좌파들과 탄핵 세력들로 무슨 놈의 정권 교체를 합니까? 윤석열에게 물어보세요. 이놈들하고 무슨 정권 교체를 하냐고.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지금이라도 잘못 생각하셨다면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시는데 동참하셔서 그동안의 실축을 만회 좀 하시고 후손들에게 창피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기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정권 교체와 이 문재인 정권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저한테 되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상황을 보십시오. 저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냐고요. 정말 제 진심을 알아두시고 다음에라도 또 다른 보수 유튜브에 속지 마시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의 진실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저 좌파들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해서 싹 다 감옥에 보내는데 힘을 좀 보태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다면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저 윤석열 저놈이 6개월 만료 수사 때 김세윤에게 별건 수사로 영장 재청구했고 할 때 나 이제 못한다. 보이콧하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밝혀진다. 저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묵묵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온심을 다할 거고요. 꼭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해서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을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